지금부터는 매주 수요일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보니까 오늘 공교롭게 두 분이 네. 옷을 세트로 맞춰 입고 오는 느낌인데 약간 블루블루하네. 그러니까요. 이제 여름이니까요.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아니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개나리 네. 개나리 나리나리 개나리 번역은 아닙니다. 예, 하여간 제가 두 분만 나오면 마음이 흔쾌해집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끝이 보인다. 김은지 기자 휴가 갈 수 있다. 네. 하지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니까 뭐 예측 불가능성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취재하는 입장에서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내일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늘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맞아요. 12.3 이후의 예, 시간들이 조금 보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 구교 기자도 좀 네. 휴가 갑니까? 저는 대선 직후에는 끝나면? 못 갈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 방학을 애들의 여름 방학을 빌어가지고 그때 네.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휴가를 다 떠나서 네. 13일만 지나면은 이 대장정이 끝난다는 굉장히 그런 흔쾌한 기분이 있는 것이고 남은 기간에 돌발 변수만 없다면 어쨌든간에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네. 뭐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이제 휴가를 꿈꾸면서 취재 편의점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 편의점 문을 연 후에 단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저는 휴가를 반드시 가겠다. 예. 지쳐요. 일단 좀 쉬어야 되겠다. 예. 네, 저희를 그 좀 잘 도와주실 분입니다. 휴가 중에도 시니케어 플라센터 플러스 페이셜 크림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식약청에서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 좋은 오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 보습 그리고 항산화 효과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하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와 많이 팔렸죠. 10만 개를 넘었고 취재 편의점 광고로 20만 개, 100만 개 돌파할 수 있게 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써보고 있는데 매우 좋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바르고 있고요. 저녁에 집에 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취재하고 지쳐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다 귀찮아. 하나만 딱 바르고 자면 되니까. 다 귀찮아서 딱 요거 하나만 바르고 자거든요. 근데 네. 아침에 이제 촉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50대 어머니들께서 50대, 60대, 70대 저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젊은 분들 유분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김은지 기자님도 쓰셔도 괜찮을. 적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은지 기자처럼 젊은이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50대부터는 아주 좋다. 예, 제가 써보니까 저는 이제 느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걸 참 안 바꿔주시네. 영문으로만. 검색어를. 예, 검색어 영문으로만. 예, 호주 크림이라 그런가?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팬지몰이에요. FANGMALL FANGMALL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 링크 가시면 더보기창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보다 깜짝 놀랐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노상원. 네.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상원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20년부터 노상원은 YP? JYP도 아니고 뭐야. 윤 프레지던트의 약자인 것으로 추정하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들자.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본인은 블랙박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4, 5년?
3, 4년 전부터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네. 전직 정보사령관인 건 알겠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윤석열이 그렇게 중대 결심을 했다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왜 개입했을까가 굉장히 궁금증이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이 계획이 맞다고 한다면 네. 검찰총장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잡고 싸우던 그에게 정치인의 길, 대통령의 길에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배우의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를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은 계획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문건명이 식목일 행사 계획이라는 게 있고 YP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고 네. YR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식목일 행사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이정표를 제시를 합니다. 네. 퇴임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시점을 정해주는데 2021년 4월 7일이 서울시장 재보선인데 그 전에 나오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3월 4일에 사퇴를 합니다. 네. 그 이행 계획에 따라서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이라든가 동력 유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네. 실제로 계획에 명시된 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행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쯤 된다면 네.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오랜 윤석열의 정치 참모일 갈 개연성이 높은 것이고 그때의 인연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을 압박하는 굉장히 불공정한 수단을 강구할 때도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상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수사 필요성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상원 수첩 사실은 그 노상원 재판마저도 지규현 판사가 비공개 재판하고 기자들마저도 몇 분 만에 이제 다 나가라 그래서 취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윤석열의 최순실이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생깁니다. 근데 사실 최순실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명태균도 최순실들 예, 그렇죠. 보면서 도통 몇 명인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했었습니다. 예. 노상원 씨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선 소위 말하는 약간 무속적인 그러니까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도 무속인이라서 그렇죠. 햄버거 모살. 굉장히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뒷배가 몇 명이나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도통 스스로 한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원의 면모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씨가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그 과정에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결국 비상계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끔찍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네.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어졌을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네. 안 밝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계엄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네. 본다면 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이렇게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또 하나 이게 보면 뭐 재래시장을 가라는 등 이런 식의 조언이 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생선을 만져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네. 있어서 예. 나중에 붕장어 만졌다 이런 기사가 나온 바도 있어가지고 네네네. 정말 이 윤석열의 무속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끝이 없구나라는 의혹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2020년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식목일 행사 계획 파일 분노와 정의예요 제목이. 근데 여기 보면 대선 카드 준비하고 그 기자회견에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3월 4일이죠. 2021년 4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그만두라고 그렇죠. 했고 네. 실제로 이제 3월 4일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입장을 발표하는데 요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지 돼 있다면은 바로 그 영상을 좀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게 비슷한 맥락의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노상원이 책사였나?
실제로 그런 네.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식목일 행사 계획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네. 그 YP 작전 계획이나 YR 계획에 나오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이 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심지어 노상원 스스로가 이제 주변인들을 만나서 증언을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상계엄에서 가장 주요한 모의 현장 중에 하나였던 햄버거 회동회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노상원이 윤석열에 설명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과 만났는데 본인한테는 거수 경례를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나만 경례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VIP가 노상원한테 격려할 이유라는 거는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은덕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행위할 여러 근거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상원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여러 가지 정치적 여정과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 경찰 이제 수사 기록을 한겨레 신문에 이제 정환봉 기자 등이 이제 입수를 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제 노상원 수첩은 한겨레가 이제 집중 보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캐야 될 여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여의도 30에서 50명 수거, 그 다음에 언론 쪽에 100에서 200명,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뭐 판사 해가지고 토탈 500명. 이거 뭐 폭사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왔던 게 바로 노상원 수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제 수사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라고 하는 좀 답답함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비상계엄의 끔찍한 전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이 더 더해지거나 그 이상의 무언가들을 처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압력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노상원을 위시로 해서 주변에 어떤 세력들이 더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 버리고 아까 검찰 그 얘기도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수사가 외환죄와 관련해서도 그 사실상 미심쩍은 대목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노상원 수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북한과의 접촉 방법이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공식 방법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완 대책이 무엇인지를 설시해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검찰의 특별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규명이 된 부분은 내란이 집중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북한을 유도해서 외환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규명은 상대적으로 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맨이 노상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여죄 증명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윤석열과 김용현 사이에서 노상원이 브레인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의 두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병이 확보된 만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죄를 철저히 추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중앙선관위에 그럼요. 누구죠? 저기 그 노태학은 내가 맡는다. 야곱받다 갖다 놔라 사무실에. 전 너무 그게 끔찍한 건데 고문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뭐 작두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제 특검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었고 이 수사의 미진함과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압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뿌리 뽑으려면 결국은 지금의 수사기관이 하기에는 이미 타이밍도 놓쳤고 신뢰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빨리 특검을 꾸려가지고는 정광석화처럼 사실 너무 늦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기세이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관련된 부분들도 수사해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창수 지검장, 안동환 검사, 조상원 4차장 아까 뭐 책임진다 제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고 박균태 의원님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징계 피하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도주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법조기자 출신 전직이라고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전직은 아니다. 전직 법조기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의를 표명하고 그렇게 이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창수 검사장과 그 쉽게 얘기해서 아까 4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가지고 네. 사건 처분을 담당했던 그 중요 인사들 중에 한 명인 거거든요. 네. 결국 특히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쉽게 얘기해 다시 말하면 다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장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을 붙여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이 사건 조사에서 기소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에서는 그 처분이 잘못됐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검사 직계법을 준용해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사건을 지휘했던 중앙지검장이나 4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게 되고, 징계 사유가 드러나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대로 퇴직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혹시나 기소를 대비해서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그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사로 불러서 김건희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항명의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검찰 조직이라는 데서 여러 검사의 징계를 다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총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린 결말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간다고 표시했다는 것은 자기 안위적이고 보신적인 처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자료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현직 검사로부터 직접 들은 검찰 내부의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검찰 내부의 속내입니다. 단독으로 저희가 공개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단독이죠. 네, 아무도 안 써서 단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구렁텅이로 만들고 속 편하게 도망가네. 이제 그런데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내년쯤 변호사 개업하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 이제 이런 글들. 그나물의 그 국밥, 야 기가 막힌다. 창수형님은 얼굴이 많이 노출되어서 따로 홍보도 필요 없고 변호사로 수임하기 좋으시겠네. 별 기대도 안 했음. 세작은 쓸 수 없다. 오타로 나왔음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냐. 어차피 정권 바뀌면 한직 갈 거 뻔한데 남아있을 이유 1도 없는 것이지. 빙고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직라인들은 자리 잡아두고 서둘러 탈출하고 어중간하게 충성맹세한, 이거는 욕설이라서 제가 옮기긴 그렇지만 뭐 이런 분들이 남아있네. 어느 개혁안처럼 자치야 파면 가능하게 빨리 서둘러야겠어.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도주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저것도 사실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에서의 검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쓰시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저기는 굉장히 검사를 향한 솔직하고 신랄한 혹은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쯤 되면 이 프로세스에서 검사들이 실명을 걸고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아직도 검사는 이제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창수의 마지막도 굉장히 검사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이해관계를 앞에 내세우지 않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관예우를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도망간다라는 인식을 지금 보시는 저 블라인드에도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원들이 반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창수 검사장이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기소한 사건들이 꽤나 몇 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사건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리더가 떠나게 되면 쉽게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되는 검사들의 쉽게 얘기하면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작 당시에 책임지고 기소하겠다고 책임자가 나가버린 상태가 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라고 계속 재판 가가지고 주장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타격감이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의심을 받는 부분, 아까 박균택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가 한창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소환도에서 불러 조사해야 되고 구속영장을 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적으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지점들도 많을 텐데 하필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쉽게 얘기해 중앙지검장 지휘 처분을 내려야 할 사람이 공백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처분을 누가 부장검사나 평검사들이 쉬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김건희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양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점에서 그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이라든가 검찰 구성원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안동환 검사도 이번에 네. 그 사의를 같이 표명을 표명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성 간접 그쵸. 조작 사건에 있어서 예.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인사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로 검사 탄핵에 올랐고 또 결국 5대4로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헌재에서 기각이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판결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의 공소기각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흑역사로 남아있는 검찰의 기록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겨우 사의 표명하면서 도망가는 모양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꼭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 정치 검찰, 정치 검사들, 특수부에 있어서 정치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저는 대대적인 청소가 좀 필요한데 그에 앞두고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그 윤석열의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릴레이로 사의 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단히 비겁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생각이 이분들 좀 8월 들고. 14일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건 한 8월 17일, 18일의 선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의 파면에 앞서서 어떤 결정을 그러니까. 했던다면 또 예.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마치 구색 맞추기식으로 기소한다던가 예. 라는 아주 정치적인 행태를 계속 보여오다가 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정말 할 거 다 하고 나는 이제 떠난다라는 식의 예. 행동을 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도 얼마나 큰 이제 피해를 줬으며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결국 징계받지 않고 나갈 경우에는 정관예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빤히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시간 전쯤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이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을 다하겠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뭡니까 이게? 근데 결국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실제로 예. 이창수 검사장의 사의 표명과 사퇴 수순을 통해 가지고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론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른 겁니다. 지금. 야, 니네 흔들리지 마. 네, 이런 당부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사건의 공소 유지라든가 중요 사건의 수사에 당장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지검이라는 그렇죠. 게 대검 중수부가 없기 때문에 네. 부패 수사의 본산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뭐 행위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사건 전주지검에서 했지만 그 중앙지검. 공판은 또 중앙지법에서 네. 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을 보더라도 중앙지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수장의 공백으로 통해 흔들리게 되면은 네. 검찰 전체가 흔들리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창수 지검장의 사기 표명과 사퇴 수순이라는 것은 검찰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단가 하위 검사들 일단 연쇄 사퇴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검찰 조직의 미래라는 것들을 냉정하게 고려해봤을 때 네. 내가 더 다녀야 될 직장인 조직인가. 것이냐 아닌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런 흐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네. 총장이 나서가지고 달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승자박인 거예요. 그 윤석열 검찰이 그 결국에는 이렇게 피해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이 검찰청의 문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자초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이야기하면서 검찰은 죽었다 이런 사망 네. 선고를 내린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통 몇 번 부활했다 몇 번 죽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할 네. 정도로 그런 논평과 그리고는 정치권의 이야기들과 언론 보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비의 사실이나 징계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직서를 내 가지고 도망가면서 징계를 무효화시키는 방식들이 꽤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절대 사직서를 받아주지 말고 징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이 6월 2일인 거고 심우정 총장이 나가게 허락을 하면 대선 투표일 전날 그냥 퇴직 처리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도 피하고. 네, 저도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네. 6월 2일 날 이제 나가는 네. 그 모양새로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징계를 피한다고 해서 네. 또 추가적으로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 여하간 이런 상황에서 징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낸 적이 과연 수사기관에 존재하는가 네. 전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정현 검사장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논문 관련된 문제로 최근에 징계를 맞아요. 받기까지 했던데 네. 그런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줄선 검사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줄서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조직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징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기소를 하더라도 경우에 네. 따라서는 뭐 물론 뭐 특검이 잘 기소할 거라고 보지만 이 건이 꼭 특검으로 안 갈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이 수사기관 문제가 개혁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이 결국 기소하고 공소를 그렇죠. 유지해야 될 예, 상황이라는 예, 거죠. 그러면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죄가 나올 그 네. 법기술자들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징계가 아니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형적으로 라임 술 접대 사건 우리가 99만 원 불기소 세트 보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겨우 5년 일부를 만에. 기소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또 무죄가 나오고 파기환송심 가가지고 네.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서야 그나마 6년 만에 말씀처럼 징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법기술자여서 더욱더 징계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경 특히 이제 검찰 법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되겠다 이거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퇴직 릴레이로 또 한 번 그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이번에 판사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26일 날 있을 전국 법관 회의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그릇된 문제들이 의제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거기에서 최소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야 아 법관이 그래도 살아 있구나라는 국민적 판단을 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웬걸 지금 보니까 이혜영 부장판사가 전국 법관회의 대표인데 네.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빠졌어요. 조희대 건은 빠지고 재판 독립만 논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법원장 사퇴 얘기는 없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네, 뭐 아마 선거 앞두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와 불구하고 이번에 조희대의 어떤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법원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제대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뚜껑 더 열어보기 전에 논의도 하기 전에 물론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네. 충분히 열려져 있지만 의제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근데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판사 직역을 좀 이렇게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어제 언론 보도가 약간 좀 양갈래로 헷갈리게 나온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그 전국 법관 대표회 의장인 김혜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글을 전 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 의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네. 특정 사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사건입니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상고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그 얘기는 뭐냐면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혹시 재판 독립을 위해하는 요인이 아닌지도 안건으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 신뢰 및 법관 윤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번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언론사들이 액면 그대로 왜 이재명 공직사건 건급 사건 상고심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어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데 네. 제가 적어도 독해한 그 김혜영 부장판사의 안건 제의에 대해 읽어보면 전제가 이재명 상고심의 그런 사법 신뢰에 흔들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향신문은 네. 왜 제목을 조희대 사퇴 안건서 빠졌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 법조 기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적절히 그렇게 안 썼죠. 네. 김규현 기자가 해설해 네. 주셨으니까. 구교형을 사회부장으로. 그러니까 판사들을 좀 네. 이해해야 되는 게 판사들이라는 거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남들한테 이제 그 의심받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사건 열거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최대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승화했지만 네.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출발의 전제가 이재명 사건인 것이고. 자 그러면 조희대 네. 그 대법원장 물러나라 나옵니까? 그건 이제 그 판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달렸는데 네. 수적 우위를 누가 점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고 성명이 네. 들어가냐의 문제일 텐데 네. 그건 역시도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또 표명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그렇군요. 들면. 예,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렸다. 두 번째는 책임 추궁, 제도 변경,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세 번째는 법관 윤리분과 저는 요게 이제 그 지규현 네. 판사 대목인 것 같은데 법관 윤리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이후에 있는 그 원인과 분석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간단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조이대, 맨 처음에는 지규현. 대법원의 문제를 한번 논의하고 국회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후 대책을 만들겠다 이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이게 어렵게 써? 판사의 어렵게 쓰는 언어다. 겁니다. 판사의 언어인 겁니다. 이게. 어찌됐든 전국 법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이제 그 계속 주장하려고 한다면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문제적 상황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와 특히 지규현 판사의 문제는 이걸 묵과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나 단란주점을 다녔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로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얼마나 크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법원의 신뢰까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밝혀가지고 오히려 아닌 걸 좀 제대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빨리 좀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그 검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도 그렇고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네.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볼 때 자기들 스스로가 개혁의 뭡니까 대상이 네.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개혁의 주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가름은 검찰 또는 이제 법원 내부에서 얼마나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법관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 기대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오늘 아침 내란 숙의 윤석열 씨가 영화를 봤어요. 네, 파면 이후에 첫 공개 행보인데 심지어 영화 제목 주제가 부정선거이거든요. 네. 이영돈 PD와 전환길 씨가 함께 제작하고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보리밥 먹고 판교까지 가서 보리밥 먹고 한강대교 강아지와 산책하고 이제는 급기야 너무 자유인 아니에요? 영화 관람에 이르렀다. 네, 아니 이제 보리밥과 강아지는 그 뭐 국민적인 분통과 그러니까 갇혀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내란 수계 말고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났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정치 개입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를 13일 앞두고 이제 곧 있으면 지금 재외 국민들은 이미 투표를 시작을 했고 사전 투표는 며칠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부정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둠의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자숙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아니 애당초 자숙은 기대조차 안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가 13일 남았는데 과연 국민의힘 선대위에 계신 분들이 윤석열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00% 100이면 100다 큰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아요. 도저히 득표 전략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인 재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내란의 당일의 모습들이 재구성되고 있는 데다가 헌재에서 본인을 지켜준 것으로 보였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마저도 여인원정 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 부수고 들어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것도 부정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이렇게 행보를 한다? 정말로 엉뚱하기 그지없는 상황이고 도대체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김문수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지킬 사람이 필요한 것이 그런 우군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대문에 있는 영화관까지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방금 구교영 기자 말씀하신 그대로 SBS 기사가 났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 단체방에서 제발 좀 말려라. 가능하신 의원님들께서 간곡하게 만류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고요.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해서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한다.
눌렀단다. 요새 뭐 좋아요나 하트 이런 거 누르잖아요. 눌렀다라고 하는 SBS 보도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그럴 게 없는 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죄가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 누가 가서 그 앞을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구속 취소돼 나왔을 때 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가서 환대를 했습니까? 네. 다 그 업보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절반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정도 여기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당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러니까 다 떠나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이재명에 반대해서 모을 수 있는 힘을 최대한 모아보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와중에 영화를 보러 다닙니까? 내란 수괴가. 본인이 한 행동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 투입하는 거하고 교체 선수 투입하는 거예요. 김계리로.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영화 보러 다니는 겁니다. 누구랑 전한계 씨와 함께. 그리고 이제 또 광장에 모이자는 거잖아요. 전한계 씨가. 예? 그러면 우리는 극우요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쪽 방향이 아닌데. 하죠. 선거운동이라니까요. 빙고.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라니까요. 어둠의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요즘 닳고 다른 게 제목들이 보면은 화합과 통합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네. 자 한동훈도 이제 요새 나섰어. 홍준표도 하와이 특사 갔으니까 마음 고쳐 먹을 거야 이러면서 강조하는 바다에 우리 윤석열이 제시하는 건 그 화합 아니야. 황교안이하고 구주화하고 부정선거를 싸워야 돼. 이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지금. 아이고 진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네. 정신 못 차렸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그냥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야, 근데 또 아까 방금 전에 영화관 사진을 보니까 오늘 머리가 약간 머리가 준비가 많이 안 된 머리입니다 보니까 옛날 머리로 돌아간 느낌인데. 완전히 2020년 스타일로 아까 돌아왔어요. 노상원 수첩 저희가 이야기할 때 나왔던 사진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조 스타일이 저기다 마스크만 딱 쓰면 2020년 검찰총장 사퇴. 거의 흡사해요. 헤어스타일이 거의 똑같다. 참 제가 보기에는 포기했나 다? 뭐 사실 내부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거의 기류는 저희가 뭐 오조원을 느낀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드림바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수의 목표는 크게 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전략도 수정해야 될 정도로 홍준표도 결국은 선대위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부산에서 선거운동 시작하긴 했지만 김문수 이름 쓰여있지 않는 티셔츠 입고 나왔잖아요. 게다가 방금도 이런 뭐 자통당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우리가 결연해야 되고 왜 지금 당은 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메시지를 방금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혀 분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선거 이후가 더 바닥일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그 경호원을 대동하고 영화관에 나타나니까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는 플랜카드 적힌 뭐 빨간색 풍선이 있다는데 거기 글자 적힌 게 너만 몰라 부정선거라는데 갑자기 우리 정광훈 너하라 TV 이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야. 그냥 너만 몰라 부정선거. 너만 몰라 부정선거. 미치겠다 진짜.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진짜 어나더 월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비참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갔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아직도 이런 윤석열을 국민의힘은 스스로 쫓아낸 게 아니라요. 탈당하게 뒀습니다. 제명하거나 어떤 징계 조치 저희가 아까 한참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 이야기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징계받기 전에 스스로 나가면서 그 징계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게 똑같고요.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탄만 하지 실제로 뭘 했냐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시민의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냉정하게 이번에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샤넬백 건진이 건넨 통일교 샤넬백 이게 김건희 씨의 비서인 그 유모 씨에게 유모 행정관에게 갔는 유경옥 씨한테 갔는데 이게 뭐 가면서 가방이 계속 바뀌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더 올라가요. 1,000만 원짜리에서 1,200까지 결과적으로 1,100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200 1,300. 200 더 얹어서 뭐 그렇게 보도 나오고 100만 원짜리로 바꿨다가 추가해서 또 한 번 100만 원 더 해서 결과적으로 1,200이었던 것 같아요. 1,200짜리. 1,200이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야 딴 걸로 바꿔와 이건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네?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보면 누가 수사하느냐, 의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문제인 게 우리 명품백 맨 처음에 이제 쉽게 디올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유모행정관 유경호 불러다가 그냥 가볍게 조사를 하니까 네. 누가 자백 진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압수수색도 하고 샤넬 관련해 가지고 질의서도 보내서 요청을 하니까 네. 샤넬백이라는 거는 전 몰랐는데 명품백은 시리얼 넘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매하고 누가 교체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방식인 거고 네. 하필이면은 그 건진법사에게 통일교 간부가 줬다고 하는 샤넬백의 전달지 쉽게 얘기해서 교체지 종착역이 네. 김건희의 그런 수행 비서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정권 초반에 통일교의 청탁이 어떤 식으로 성사될 뻔한 것인지 네. 그 대가로 전달된 물건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고 지금 사실상 남은 것은 그 건진법사의 증언과 네. 유경옥 씨의 자백만 남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정권의 그런 비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제가 가격 잘못 알았는데요. 말씀드린 최종은 1,300이 300 맞는 맞습니다. 거죠? 네. 4개 200을 더해서 1,30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네. 그동안 이 샤넬백만 받았겠어요? 네, 뭐 그래서 뭐 천수삼 농액인가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있었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목걸이는 훨씬 더 비싼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6천만 원. 뭐 그라프사의 영국 예. 그라프사의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라는 6,200인가 거고. 6,300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었을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300짜리 샤넬이 오는데 이명수가 준 300짜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네? 그건 디올이었던 디올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뭐 온갖 명품들 다. 근데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를 다 알아보잖아요. 그게 뭐 디올이 됐든 샤넬이 됐든 그걸 들고 어딜 다닐 수 있겠어요. 그걸 뭐에 쓰려고? 실제로 공개 행보에서는 에코백 들고 다니는 모습을 그 보여주면서 에코백 안에 뭐 그 의혹이 있었는데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예. 뭐 여튼 정말 말씀처럼 공개적으로는 오히려 에코백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으면서 그걸 도통 어디다가 쓰려고 아니 했는지. 저는 어제 네. 나온 사실 김건희 씨 측의 해명이 예. 너무 황당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진법사 얘기하는 겁니다. 전성배 씨가 어른인 만큼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코바나 누구 컨텐츠 비서? 직원 넘어가지고 네. 대통령실의 행정관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건진법사가 뭔데? 뭐 대통령 할아버지야? 가가지고 무슨 샤넬백 교환 심부름을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실 비서관이 건진의 심부름을 한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만부동이지 어떻게 이런 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알기를 얼마나 웃기게 알면 야 이런 거야. 니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들어.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지금? 그 말이 맞다고 해도 예. 김건희의 종이 예. 건진법사의 더 큰 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뭐야, 김건희 이게? 누구에게 예를 들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예. 그 건진법사의 청을 들어가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예.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나왔던 김건희 씨 해명에서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그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항의하면서 특정 언론에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가고 수사 사상이 보도되는 게 불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걸 역사상 가장 잘했던 검사로서 꼽히는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김건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되지만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다시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수사선상에 저는 검사 윤석열, 검사 한동훈 시절에 했던 수많은 내용들 특히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 당시에 주고받았던 카톡 330개 무슨 내용으로 채널A 주고받았던 사건 건지 때 채널A 말씀하시는 거죠? 사건이죠. 예. 검언 유착 사건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7시 7분인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위원장 왜 이러는 겁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준석 선거 유세에 동행한다. 단일화에 총력하겠다. 학식 먹자 이준석 이 일정에 안철수가 동행한다. 안 위원장 측이 먼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거 뭐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타당 아니에요? 이거 간단히 요약하면은 네. 차기 대표 사전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아니, 왜냐면은 웃겨. 기본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네, 차기 선대위의 화합의 장을 열어놓자고 했는데 네. 실제로 홍준표,
하와이에서 안 들어오겠다고 안 하죠. 들어오죠. 한동훈 돌아다니기 시작했지만 김문수를 정말로 진심으로 도울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4인 경선 마지막에 정합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님만이 네. 김문수를 열심히 돕고 있는 거,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단일화에까지 내가 전면에 서서 기여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아서 네. 내가 다음 전당대회 때는 반드시 대표가 될 거다.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왜냐하면 4명 중에 4등 했다는 게 사실은 암묵적으로 달려진 공무원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김문수 선거 운동을 다른 그 경쟁자들과 달리 차별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차후에 자리매김하는 마지막 정치라는 방도라고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제목이 딱 떨어진다. 차기 그 대표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 분명해진 것 같고요. 지금 뭐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국민의힘 측에서 뭐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보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근거 없는 네. 뭐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걸러서 보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좀 뜨거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D- 며칠이 되는 겁니까? D- 오늘이 13일이니까 예, 6일. 예. 이제 단단히로 떨어집니다. 예. 한 자, 자리로. 예, 예. 빨리 선거하고 기자들 휴가 갑시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